쇼핑몰을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네. 엄청 많이 하더라도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70% 이상은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딱 나도 이제 사업할 거야, 유통할 거야. 그래서 딱 옮겨놔요. 시작을 했더니 처음엔 매출이 잠깐 나요. 그 다음에 포기를 하는 이유는 그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초보 셀러분들인데 네네, 그렇죠. 초보자들이 좀 공략하기 좋은 카테고리가 있을까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 좋은 카테고리.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시장엔 고수들이 많아요. 네. 근데 초보자들을 위해서 양보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자,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초보자들이 판매하기 좋은 카테고리는 일단은 초보자 입장에서 좋은 건 뭐죠? 쉬운 거. 경쟁이 많은 데로 들어가면 잘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경쟁이 없는 카테고리나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어떻게 그런 걸 찾아요? 경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뭔가 이름이 없던가 그렇죠. 아니면 브랜드 제품이던가. 자,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안 하는 건요. 마진이 없는 거예요. 마진이 적은 거. 네. 마진이 적은 상품을 소싱하잖아요. 네. 초보자들끼리 싸워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네요. 안 남으니까 경쟁이 덜하단 말이에요. 네. 마진이 많이 안 남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거 있죠. 네. 거기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마진이 안 나오는 상품이. 마진이 안 남는 상품을 보는 거는 뭔가 어떤 거는 마진이 안 남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도매국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어차피 우리가 소싱할 거잖아요. 네. 그럼 소싱하면은 그 단가 나오잖아요. 도매 사이트 단가 나오죠. 네. 그래서 와 이거 마진이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누가 해? 그걸 하는 거예요. 아,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 가격 비교했을 때 뭔가 차이가 없어 보이는 만한. 그렇죠. 도매 사이트나 그 네이버랑 봤을 때 이제 차이가 없을 만한 것도 있고 도매 네. 사이트만 봤을 때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물건을 소싱을 할 때 그 원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원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오는 가격. 아, 제가 이 값을 기준으로 등록을 할 거잖아요. 등록하죠. 그래서 내 머리로 이거 네이버에서 팔았을 때 마진 이 정도 남겠다. 이런 계산은 나오잖아요.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 가격 차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맞는데 나오죠. 도매 사이트랑 네이버의 가격 차이를 통해서 네. 마진이 진짜 안 남네. 그런 것들은 네. 실제로 잘 안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런 상품들을 해서 네. 그 조금의 마진이라도 네. 조금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보분들한테 진짜 이거 강력하고 이거 하시면 돼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 이미 누가 다 하고 있죠. 그렇죠. 다 구매 건수 9,999, 리뷰 999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초보자들이 판매하기 좋은, 초보자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카테고리가 뭐예요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빌 만한 뭔가가 있어야지 희망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경쟁이 없어야 잘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관점.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이에요. 뭐냐면 자, 우리는 이제 고수들, 중수들이랑 싸워야 돼요. 초보자분들이. 네. 근데 중수들이나 고수들은 전략이 좋겠죠. 엄청나죠. 뭔가 팔기 위한 어떤 다양한 전략들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품 페이지나 썸네일이나 뭔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 사는 상품들. 신라면, 햇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브랜드 상품들인 경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은 저관여 상품들, 싼 상품들이고 되게 일상 내에서 소비적으로 쓰는 것들은 고민을 많이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콘센트 사는데 고민하세요? 그냥 사요. 그냥 사죠. 네. 네, 그러면은 이 콘센트를 팔기 위해서 그 고수들은 막 전략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네. 막 상세 페이지 막 화려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방식, 그런 방식이 저관여 상품들의 습관적이거나 단순하고 많이 고민 안 하고 사는 상품들은 전략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근데 이거 할 상품 수도 있다는 등록해도 막 2페이지, 3페이지 있으면 1페이지 있는 사람들이 계속 독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제 SEO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조금씩 올려나가야 어떻게든 돼요. 비벼가서 올려놔야 되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상품 페이지가 별로여도 그 다음에 내 상품 페이지에 뭔가 전략이 많이 없어도 충분히 고객들이 고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카테고리들은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비싼 것들을 사는데 초보자가 비싼 걸 소싱해서 올려놨어요. 근데 초보자가 이제 하기가 어려우니까 뭔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 그런 상품이랑 고수가 똑같은 상품을 소싱해서 막 화려하게 해놓고
막 모두 달아놓고 이벤트도 걸고 막 사은품도 하고 막 휘황찬란해. 그럼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환율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콘센트를 갖다 놓고 팔아요, 둘이. 네. 근데 사진 2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진 2장이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은 그나마 네. 사실 이게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초보자들이 그래도 좀 뭔가 판매해볼 만한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사실 이게 메인이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경험을 쌓고 뭔가 성공 방식을 좀 안 다음에 다른 상품으로 넘어가야죠. 그렇기도 하고 네. 이렇게 전략이 없어도 되는 상품들, 그 다음에 경쟁이 없는 것들도 하면서 좀 내가 진짜 잘 파는 방법을 익혀서 그런 상품들도 소싱을 하면서 키워야죠. 대표님은 쇼핑몰 한 지 얼마큼 되셨어요? 한 6년 정도가 된 5, 것 6년 같아요. 정도? 네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쇼핑몰의 경험까지 네. 합치면 한 5년, 6년 정도. 그러면 된 것 쇼핑몰 하면서 약간 성공하던가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해요. 뭔가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중요한 게 뭘까요? 쇼핑 공간의 특성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쿠팡의 특성, 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특성, 네. 그다음 네이버 노출의 특성. 음. 이 쇼핑하는 공간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야 이 쇼핑 공간에서 내가 노출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하신 분들이고, 두 번째는 사는 사람에 대한 그 기대 심리에 대한 파악을 되게 잘 하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랩에서 30대 여자가 많이 검색하니까 30대 여자가 많이 샀을 거야. 30대 여자가 많이 사면 30대 여자는 어디에 가면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지? 그걸 추리해서 보고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져온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고객이 원하는 기대 심리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요. 와. 그리고 그걸 이제 제품에 반영을 하는 거죠. 소싱에 반영하고 제조에 반영하고. 이 정도 되면 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 배우셔야 되는데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배울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책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수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뭘 해도 잘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이걸 했다가 이걸 하는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이 아닌 거죠. 뭔가가 그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리는 이유를 아는 거고 팔리는 방법을 아는 거고. 근데 그 근간은 결국 저 사람한테 팔 건데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팔지? 저 사람이 불편한 건 뭐지?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뭐지? 이런 거를 온라인이지만 잘 찾는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호킹을 또 할 필요가 있네요. 그럼요. 쇼핑몰을 국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한 50만 명 정도 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네. 엄청 많이 하더라도 대부분 다 포기하거든요. 네네. 거의 뭐 70% 이상은 포기하시는 것 같은데 포기하는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물건을 딱 나도 이제 사업할 거야, 유통할 거야 이래서 딱 옮겨놔요. 시작을 했더니 처음엔 매출이 잠깐 나요. 그 다음에 포기를 하는 이유는 그 다음 매출이 안 나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해석해 보면 뭐냐면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다.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매출을 내고 계속 매출을 내는 방법을 모르니까 매출이 안 나서 포기하는 거죠. 잠깐 내는 거. 그냥 잔기술 정도만 알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오랜 기간 동안 나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걸 잘 알려주시는 분들한테 가서 배워야 되는데 뭐 그렇지 못해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되게 쉬운 거죠. 매출을 잠깐 내는 방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매출을 그럼 오래 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매출을 오래 내고 있는 상품을 보고서 연구하면 되겠죠. 왜 저 제품은 오랫동안 매출을 내고 있지? 매출을 오랫동안 내려면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잠깐 매출을 내는 방법만 알고 있었잖아요. 네. 이 방법 안에는 사람들이 잠깐 들어오는 거예요. 상위에 잠깐 올려줘서 그리고 운에 의해서 잠깐 걸려서 잠깐 매출이 났죠. 근데 오랫동안 매출을 내려면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유입이 계속 있어야죠. 저 유입이 계속 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입된 다음에 전환은 또 돼야죠. 그렇죠. 전환이 구매가 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있으면 사실 계속 매출이 나겠죠. 맞습니다. 근데 들어오기만 하고 안 사면 어떻게 되죠? 구매 전환율 떨어지면 매출 떨어지죠. 매출이 없죠. 네. 그럼 매출이 없으면 사람들 아까 포기한다 그랬죠. 네. 들어오게 만드는 것까지 했는데 네. 매출이 없어. 그러면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돼야 돼요. 들어와서 사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유입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마케팅이나 광고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보면 돈을 쓰고 유입시키는 거, 네. 돈을 안 쓰고 유입시키는 거. 음. 돈을 안 쓰고 유입시키는 것 중에서 잠깐 유입시키는 게 지금 기존의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돈을 안 썼잖아요. 네. 네이버에다가 상품을 옮겨놨더니 네. 처음에 뭐 상품 등록하면 최신성이 있어서 올라간대요. 뭐 상품명 이렇게 잡으면은 소키워드에서 뭐 해서 올라간대요. 이래서 잠깐 이렇게 딱 올라갔을 때 맞아요. 판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안 들이고 한 거죠. 근데 돈을 안 들이고 유입을 시키는 방법이 이거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노출을 해주는 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아. 안에도. 그리고 그리고 좀 알려주세요. 노출되는 좋은. 네이버에서도 네. 노출을 시켜줄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면 네. 선정이 되면 노출을 해주는 그 구자들도 있고요. 아 무료예요? 네이버에 이제 뭐 쇼핑 파트너 블로그라고 있어요. 네. 거기만 들어가 봐도 매주마다 이제 네이버에서 신청 받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노출 시켜줄 거니까 뭐 줄을 서세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들어가서 계속 넣어보는 거죠. 공짜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것만 해주지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매번 이제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카테고리마다 예를 들어서 신학기인데 신학기에 좀 괜찮은 상품 파시는 분들 이번에 저희 여기다가 이 존에다 노출시킬 건데 뭐 행사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번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골라서 넣어줄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네. 공짜로 노출이 되는 존들에 대한 공부를 그게 왜? 대부분 안 하실 것 같은데. 응,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 포기하는 이유가 매출이 안 나서인데 네. 매출이 안 나는 건 유입이 없어서인데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래서 공짜 유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짜 유입도 네이버에서 해주는 것도 꽤 있다라는 거죠. 그런 근데 것들 활용을 해야 되네. 그렇죠.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찾아서 공짜로 노출되는 거 뭐 있지? 그냥 노력만 들이면 시간만 들이면 노출되는 거 뭐 있지? 이거에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원뿔들인가 뭐 그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네. 있죠. 지금은 원뿔템이라는 게 나왔죠. 네. 원뿔딜은 선정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네. 원뿔템은 넣으면 바로 돼요. 아. 대신에 이제 노출량이 작죠. 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넣으면 해주잖아요. 뭐 그러니까. 한 명이든 10명이든 유입을 돈 안 쓰고 만드는 돈안 쓰고 거고 되잖아요. 돈 쓰고 만드는 거는 광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자분들은 많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잖아요. 무료 유입을 누구나 다 시켜주는 무료 구자들도 있고 한데 그럼 여기서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적게 들어온 사람한테 무조건 팔아야 돼요. 네. 아 구매 전환율을 높게 만들어야 그렇죠. 돼. 무조건 팔아야 돼요. 무조건. 10명 들어오면 5명 사게 만들어야 되네. 그렇죠. 뭐 그쵸 한 3명, 5명은 사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10명 들어왔을 때 3명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상세 페이지 잘 만들든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리뷰가 돼요. 좋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맥락이 같아요. 뭐냐면 기존에 이용한 어떤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을 바꾸는 게 쉽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그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위쪽에 좀 깔고. 아 이걸 딱 클릭했을 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고민이나 해결하고 싶은 부분을. 그렇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유입이 된 사람들은 이 제품, 이것과 비슷한 걸 소비하는 사람일 거다. 이 비슷한 사람이 소비하러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가 여태까지 쓰던 것들보다 더 좋아, 달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매 전환율 잘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리뷰나 상세 페이지 뭐 이런 거의 역할이죠. 아쉬운 건 뭐냐면 상세 페이지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상세 페이지를 그냥 가져오시는 분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탁이나 사익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상세 페이지를 좀 상세 페이지 위에다 글을 좀 쓸 수도 있고. 텍스트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쓸 수도 있고. 밑에다 내가 사진을 좀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님이 지금 프리미엄 등급이 다 없어지고 매출이 아예 0이 네네. 돼요.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네. 다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뭐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에서 새로 시작한다. 아무것도 없다. 모든 아무것도 것들이 없어요. 돈도 없어. 아무것도 돈도 없어. 없다. 근데 그 지식과 기억만 있어. 다 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위탁, 네. 그다음에 사입. 위탁에서 돈을 벌어서 사입을 하죠. 네. 사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죠. 맞아요. 이 구조인데 이 구조를 어쨌든 경험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뒤로 갈수록 돈을 잘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예전에 위탁을 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사입을 하는 단계까지 시간이 아까우니 네. 알바를 해요. 알바.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요. 무슨 알바 하실 100만 거예요? 원이든 200만 원이든 네. 시간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주는 거. 단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죠? 예. 그래서 단기에 돈을 빨리 번 다음에 사입해요. 아 사입부터. 위탁을 해서 돈을 하나씩 모아서 그걸로 사입하는 단계까지 가는 그 시간을 줄이는 거죠. 네. 아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알바해서 300만 원 벌었어요. 네, 그렇죠. 몇 달 일하실 거예요? 몇 달 몇 달 일하실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번다. 네. 그 일을 알바를 했다. 네. 몇 달 정도 한다면 사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 한 달만 하고 하는 거죠. 300만 원으로 사입을 네, 그렇죠. 하신다고요? 아, 근데 그 사입했는데 그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아니죠. 사입을 할 때 팔리는 상품을 사입할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 근데 다 사입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못 팔고 창고에 재워두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경험과 지식이면 충분히 팔 수 있다. 아, 그럼요. 팔리는 것만 하겠죠. 어떻게 해요? 그 팔리는 걸 좀 알려주세요. 팔리는 거를 소싱을 해서 네. 팔 수 있게끔 설득을 해서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게끔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와 근데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그 방법이요? 사실 뭐 이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하셔야 되고 소비자들에 대해서 고객들이 살 때 뭘 고려하는지 온라인에서 살 때 뭘 고려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움직이는지 근데 이게 한 번에 이야기하기 힘든 게 진짜 복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그래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만 잘 살펴보면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에서 300만 원 수입을 생겼고 네네. 그걸로 사입을 해서 네.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서 판매하고 네. 돈을 좀 버시면 그다음 뭐 하실 거예요? 제조를 해야죠. 제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계에서 네.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냥 뭐 알바나 이런 것들을 해서 왜냐면 위탁을 해서 300만 원을 남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죠. 한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한 달 넘게 걸리죠 무조건.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이제 줄인다는 거죠. 그냥 내 노동력으로. 그렇죠. 노동력으로 일단 빨리 해가지고 빼고. 사입부터 한다는 거죠. 사입하고 그다음 잘 팔리는 거 아니까 제조해서 마케팅하고 네. 또 파시는 걸로. 네, 그냥 이 단계만 좀 생략하고 가는 거죠. 제로면. 근데 돈이 없는 단계니까. 그러면 그 진짜 대표님 같은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네네. 누가 찾아와요. 네, 한 30대 후반의 남자가 찾아와가지고 네네. 대표님이 시키는 거 전부 다 하겠다. 아, 네. 진짜 죽으라면 죽겠다. 네네. 하루에 18시간 일하면 18시간 일하겠다. 네네. 좀 나 키워달라. 네. 다마고치로. 네. 어떻게 키우실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쇼핑몰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능적으로 접근한다는 뭐냐면요. 물건을 이동시키면 팔린다. 네. 그 다음에 뭐 등록을 하면 팔린다. 이렇게 뭐 해놓으면 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본질이 그게 아니거든요. 본질은요. 쇼핑몰이든 온라인이든 본질은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파는 거죠. 네. 그럼 물건을 파는 걸 잘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딱 왔어.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집에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네. 다 보시고 네. 그것들 중에 안 쓰는 거를 팔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 보세요. 당근마켓에서.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이 당근마켓에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가지고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죠. 하겠죠. 당근마켓은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죠. 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본인이 팔기 위해서 사진도 예쁘게 찍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글도 문구도 쓸 거고요. 맞아요. 다 쓰게 해요. 네. 200만 원을 팔아 봐라 라고 해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제가 받아요. 그 다음에 당신이 여기에 썼던 이 문구들은 이래서 매력이 없는 거다. 타겟을 고려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당근마켓에서 작은 물건을 하나 파는 것이 이게 물건을 파는 거의 본질과 같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와 와닿네요.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물건을 팔려면 내가 돈 주고 뭐 사업자가 되고 해야 되지만 이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당근 마켓이고 여기다 내가 미션을 주겠다. 집에 있는 걸 다 뭐 팔아서 2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그걸로 시작하자. 그리고 그 200만 원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노력한 그 과정 안에서 내가 고객이 봤을 때 매력적인 이 요소들 여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찝어주겠다. 아. 어디가 중요한 건지. 그럼 일단 그게 기본이네요. 그거부터 그걸 시작하는 시킬 것 같아요. 거예요. 왜냐하면 판매가 본질인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제 처제도 그 장모님 그 골프채 팔아준다고 했는데 네네. 90만 원이 시장가인데 네. 제가 글을 잘 쓰고 후킹을 잘하면 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글을 열심히 쓰고 사진 예쁘게 찍어가지고 140만 원 팔았어요. 아.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형부 말대로 이게 똑같은 제품이고 똑같은 시장가가 있는데도 글을 어떻게 쓰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사람들이 돈을 더 낸대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판매하는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그렇죠.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일단 사고의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걸 시키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거다.
본질은 물건을 잘 팔기 위한 생각과 이 접근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쇼핑몰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장점도 있는데 네. 그 또 단점도 있지 않나요? 쇼핑몰로 네. 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렇죠. 아주 명확해요.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은요. 네.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네.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찾아볼 수 있고 후기 보면 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를 가면 어떤 키워드를 누가 많이 사는지. 다 나오죠. 그다음 요즘에 뭐 아이템 스카우트니 좋은 거 많잖아요. 네. 어떤 고객들이 어떤 거를 찾는지를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소싱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죠. 내가 물건을 뭔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팔 수 있고 소싱해서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죠. 단점은 뭐냐라고 네. 했을 때 고객이 내 상품 페이지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들어와서 고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기분인 건지 파악이 되잖아요. 네. 고객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네.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온라인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들어와서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몇 초 머물렀는지, 왜 여기서 나갔는지, 이 글을 보고서 왜 여기서 멈췄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워요. 아, 답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단에 예측하고 그 다음에 타겟이 누구고 이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비대면인 게 가장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죠. 그러니까 비대면이라서 고객의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이게 단점. 아, 그래서 앞에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연구하고. 내가 나 이렇게 썼는데 이것 때문에 잘 팔린 건가? 와, 이런 걸 그러면 확인하기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보다는 네. 가장 그 적합한 거를 잘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가장 적합한 걸 찾는다. 아까 말씀드린 거 30대 여자가 공기청정기를 타겟을 딱 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게 명확한데 이 사람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찾는데 시간을 쓰는 게 더 낫죠. 대충 만든 다음에 테스트한다고 막 바꿔보고 하는 것보다는 더 어렵죠. 그냥 뻘짓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고 또 그게 있죠.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기대 요소라는 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기대하는 요소들이 다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노트북을 살 때는 성능도 고려하는 사람 있고 디자인을 고려하는 사람도 무게도 있고. 많이 네.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이잖아요. 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어떤 요소를 고려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중심으로 쓰는 거죠. 그게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아, 그런 형태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초보자들이 상품 등록해도 물건 잘 못 팔거든요. 네네. 그 못 파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을 파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오는 것만 해서 그래요. 물건을 근데 가져오는 대부분 가져온 걸 생각가지고 판매하는 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하철 앞에서 아침에 네. 토스트 파시는 분을 봤어요. 네. 토스트를 팔기 시작한 거기서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토스트라고 하는 거를 이쪽으로 이동시켜 놓은 거긴 하죠. 판매하는 공간을 일로 이동시켜 놓은 거죠. 그냥 토스트 굽고 있는 그 장소만 있는 거네요, 그냥. 네, 장소만 있어요. 네. 이동만 시켜놓았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운이 좋게 이거 뭐 토스트네 하고서 먹으면 먹겠지만 그건 저라면 만약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앞에다 문구를 하나 써요. 10년간 저희 아이들에게 정성껏 만들어졌던 토스트입니다. 라고 앞에다 문구를 써놔요. 와. 자, 그러면 애 사진까지 옆에 두고. 그래도 좋죠. 신뢰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이 이동을 시켜놔도 이 한마디에 근데 신뢰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물건을 사는데. 네.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편의점 토스트는 하루 전날에 만들죠. 저는 지금 바로 만들어 드려요. 수제 토스트 땡땡땡. 와, 멋있다. 살짝 써 붙일 수 있잖아요. 네. 문장만 쓸 수 있잖아요. 네. 틀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게 경쟁 우위. 오. 당신이 편의점 토스트를 먹는 사람인데 네. 당장 스위칭해라. 네. 왜냐? 그건 어제 만든 거잖아. 네. 맛없고 네. 공장에서 나온 거. 네. 내가 지금 바로 사람이 여기서 아, 바로 사먹을 것 같다. 그렇죠. 이제 경쟁 우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와. 증언을 시켜야 돼요. 먹은 사람의 후기. 아이패드를 하나 올려놔요. 그다음에 여기서 먹었던 사람 하나 촬영해요. 쫀득쫀득하게 너무 맛있어요. 이런 인터뷰 영상을 만들고 자동으로 돌려요. 돌아가게끔. 야, 이거 신뢰가 좀 가는데 편의점 거보다 낫고 나 사람들도 맛있다고 하네? 라고 생각까지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해요. 와, 미쳤다. 여기서 살 수밖에 없게 20년 주부 내공으로 만든 토스트 아침 단 1시간만 50% 혜택을 주는 거죠. 네. 신뢰도 가고
신뢰도 가고 경쟁 우위도 있고 뭔가 믿을만 그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는데 혜택까지 주네. 네. 이렇게 된다는 아 이거 못 참죠. 그 다음에 아침 단 1시간 50%가 아니라 여기서 20개 한정을 아. 집어넣어요. 아침 단 1시간 20개 한정 50%.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뭔가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걸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문구 정도 몇 가지 쓰는 거죠. 네.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칠 수 있죠. 이렇게 써도 안 쳐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는 아주 작은 요소예요. 그냥 쳐다보게 만들고 신뢰를 주고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그래도 안 쳐다보고 지나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서 코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위에가 이제 토스트 굽되면 뭐 밑에 후라이팬에다 버터 해가지고 냄새 계속 풍기게. 유입을 시키는 거죠. 유입을 시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 예로 들어보면 물건을 이동만 시켜놔서는 네. 크게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 하지만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네. 유입이라는 걸 만들고 매력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지하철에서 그 파시는 분을 보고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했어요. 아니 왜 이거를 이렇게만 하고 계실까? 이게 딱 초보자들이 온라인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네요. 그렇죠, 똑같죠. 그냥 도매 사이트 있는 거 갖고 와서 스마트폰이나 쿠팡 올리는 거. 그렇죠. 위치만 옮겨놓은 거예요. 네. 이 토스트를 판매하는 거를 토스트를 여기다 팔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네. 와. 근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왜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정교하지 않다. 와 예를 들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아까 제가 팔아보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본인이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당근마켓에서 뭐 하나 팔려고 할 때를 떠올리면 야 그냥 팔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더듬으면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기는 물건 팔 때 안 팔렸던 경험도 있을 수 있어요. 했던 사람들은. 네. 야, 이거 올렸는데 안 팔렸어. 거기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요. 이거 왜 안 팔리지? 가격을 내려볼까? 문구를 바꿔볼까? 지역을 바꿔볼까? 이걸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시고 스마트 스토어에 지금 이동하신 다음에 와. 이걸 생각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뜯어보면 스마트 스토어 안에서 고객들이 보는 요소들이 몇 개 없어요. 리뷰랑 상세 페이지잖아요. 리뷰를 어떻게 하면 퀄리티 있게 잘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민하시면 되고. 네, 대표님은 그럼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하루 일과는 사실은 이제 뭐 매번 일정하진 않죠. 네. 뭐 업무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니까. 근데 반드시 하는 건 있어요. 뭐예요? 무조건 고정적으로 하는 거.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네. 스마트 스토어의 그러니까 판매 채널의 어떤 정책이나 변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매 채널에 올라오는 공지사항들이나 정보들을 가장 먼저 봐요. 아. 모든 분야에서 그 채널별로 제가 패널에서 얘기하는 것들 무조건 들어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주인장의 마음을, 주인장의 소리를 아침에 들어요. 교장 선생님은 훈화 말씀 듣듯이 네.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무조건 그것부터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네.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갑자기 저희 내일부터 사업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끝이죠. 끝이죠. 네. 뭐 다른 거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정책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보고요. 두 번째로 보는 거는 고객들의 후기를 봐요. 제 상품에. 아. 네.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하죠. 고객들이 리뷰가 별로거나 뭔가 불만이 막 생겼어. 그럼 안 팔리겠죠, 더. 일단은 고객 후기를 볼 때도 고객 동선에 맞춰서 봐야 돼요. 모바일로 대부분 하거든요. 그 데이터 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카테고리든지 다 모바일이 80% 이상이에요. 네. 모바일을 기준으로 고객들이 이제 상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리뷰를 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100개, 1000개 보진 않겠죠.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리뷰들을 이렇게 봐요. 근데 아주 진성 헤비한 리뷰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으로 보죠. 네. 그래서 계속 넘겨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랭킹 순, 최신 순 버튼별로 다 눌러봐요. 네. 버튼별로 다 눌러서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와. 주력 상품들만. 네. 1000개 있는데 1000개를 다 못하죠. 그렇죠. 주력 상품들만 그렇게. 이 두 개가 끝나면 마음이 놓여요. 네.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뭐 하시냐면요. 처음에 가면 매출부터 봐요. 아 그렇죠 당연히. 매출은 내가 오늘 7시에 보나 8시에 보나 내가 뭔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뭔가 긴급하게 변화를 시켜야 되거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네. 근데 이 정책들은 당장 정책이 뭔가 바뀌거나 문제가 되면 바로 뭔가 문제가 올 수 있고 고객 리뷰가
뭔가 후진 게 있거나 1점짜리가 빵빵 터져버리면 당장 매출, 이 순간의 매출에 영향을 줘요. 맞아요. 그럼 우선순위는 내 매출을 보는 것보다 우선순위는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분초 단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봐야 돼요. 그게 고객 리뷰예요. 맞네. 내 제품에 대한. 네. 리뷰, 그다음에 판매자의 정책. 판매자가 아니라 판매 공간, 채널의 정책. 그래서 제 일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일과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판매자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 몇 시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루틴을 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매일매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그 정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네이버에서 뭐 공지사항이나 새로운 정보들을 확인하는데 맨날 새로운 정보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한 번씩.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끝나요. 리뷰들도 내가 매일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슥슥 보면 알아요. 네. 어떻게 썼구나 해서 그 딱딱딱 해서 뭔가 골라내야 될 게 딱 발라져요. 네. 그래서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하셔야 될 회사 업무를 하시는 거네요. 이 네이버를 보고 리뷰를 보고 그다음에 매출 보고 순위 보고 그다음에 경쟁사나 나랑 비슷한 상품들의 판매량이나 순위도 봐요. 경쟁사의 순위랑 판매량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설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왔거나 아니면 갑자기 소비가 뭔가 뭐 침체가 되는 뭔가 이슈가 있었어. 그러면 내 매출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상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나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다음 그런 걸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쟁사까지 동향을 같이 보는 거예요. 매출 데이터를. 그래서 문제를 잡아야 돼요. 오늘 매출이 며칠 동안 얘네들이랑 우리랑 순위도 비슷하고 매출도 비슷했는데 오늘 갑자기 뚝 떨어졌어. 야 뭐야 빨리 진단해. 뭐가 문제야? 리뷰가 문제야? 아니면 상세 페이지 뭐 렉이야? 아니면 뭐가 뭐 테러가 났어? 이걸 파악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아침에 이것까지를 해야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있었던 일들 중에 이슈가 없었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를 파악해서 이거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들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해서 항상 문제점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안 보이잖아요. 네. 고객이 와서 어디서 찡그리고 갔는지 왜 나갔는지 오늘은 왜 안 샀는지 행동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동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와. 내 것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내 거 왜 안 팔렸어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잘 안 보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시즌이 있었나? 그래서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보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뭔가 외부 요인의 영향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나 카테고리들을 보는 거죠.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